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그 주식회사법은 11주차, 우리 기업법은 12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뭐 어떻게 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달 그 사항은 어차피 저는 이제 이 온라인 강좌를 다 업로드 할 겁니다. 우리 14주차까지는 업로드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온라인은 그냥 온라인대로 놔두고 그냥 오프라인 수업은 별도로 또 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의 고생을 하더라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유일하게 저와 이제 만나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온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좀 잘 따라와 주시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수련한 것 같은데 숙제 방송을 방송이 아니라 온라인을 잘 듣고 있으면 문자를 보내라고 잘 듣고 있다고 약속을 잘 안 지키시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수업을 온라인을 이제 유튜브로 연계시켜서 올려놨죠. 거기 가면 여러분 또 필요한 뭐 상법 총론, 보험법, 어음수표법, 뭐 생활법률, 지적자산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 강의 내용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수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그 주식회사법, 기업법도 여러분들이 뭐 대면 수업을 좀 해야 되지만 일단은 보니까 다른 과목들 이제 이 소수의 인원들도 이제 대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찬성을 하지 않고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학교에서 별도의 대면 수업을 하면 그때 대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온라인 강좌를 다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복습 차원에서 뭐 다 띄워놨는데 뭐 대면 수업하면 좀 가서 대면 수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수업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이사의 이제 보수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사의 뭐 의무가 뭐냐, 뭐 이사의 보수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고 오늘은 그리고 또 이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고 오늘은 어디에 공부할 차냐면 우리 그 강의 자료 30페이지 보면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대표이사 진짜 중요하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지배구조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봤죠. 뭘로 봤습니까? 그렇죠.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우리가 이제 의결기관이죠. 그래서 국회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사를 뽑고 감사를 선임한다고 했죠. 이사는 소규모 회사가 아닌 이상 3인 이상을 두고 3년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모여있는 그 조직을 이사회입니다. 이 이사회에서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뽑습니다. 그 이사회의 권한 중에서 업무 집행 감독권이 있고 그래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 따로 준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집행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집행임원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없고 대표이사가 있으면 집행임원이 없다. 그럼 집행임원도 당연히 이사에서 선임하겠죠. 그리고 독립된 기관이 감사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주총회를 공부했고요. 이사도 공부했고 이사회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오늘은 이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시간이 됐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는요, 업무 집행권을 갖습니다. 당연히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업무 집행권을 갖고, 그 다음에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이 있습니다. 이 대표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표이사는 이런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대표권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이 지배인을 공부할 때 보면 지배인의 권한이 바로 지배인의 대리권이 지배권이에요. 이 지배권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게 지배권이 뭐냐? 영업주가 누구죠? 상인입니다.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대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바로 지배권이다.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서 재판상이란 말은 뭐 소송에 관한 것, 그 외의 모든 영업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지배권이 됐습니다. 그럼 이 대표권은 뭐냐? 영업에 관해서 당연히 재판상 재판의 권한을 갖는 걸 우리가 대표권이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대표이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표권이 있어야지만 대표이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권이 없으면, 여기도 똑같아요. 지배권이 있어야지만 지배인이지, 지배권이 없는데 지배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대표권이 없는데 내가 막 사장님, 회장님, 상무, 전무 이런 명칭을 쓰고 다니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다. 잘 들으세요. 명칭을 이렇게 쓰더라도 이 사람이 대표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그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된다. 그런데 사장, 회장, 뭐 상무, 정무 이런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중요합니다. 대표권이 없다. 그럼 이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표현 대표이사다. 표현 대표이사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명칭을 쓴 사람을, 신뢰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까요? 당연히 보호합니다. 우리 이 지배인에서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현 대표이사,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이사에서 선출됐습니다. 아직 선임 등기를 안 했어요. 이럴 때는 권한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곧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과 믿고 거래한 사람들을 누구라 한다? 표현 대표이사라다. 이런 분들은 모든 권한이,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이런 분들에게는 재판 외의 권한만 있어요. 재판상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런 대표권의 범위. 그 대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을까요? 여기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대표권을 넘어서 남용할 수 있을까요?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권의 범위, 대표권의 제한, 대표권의 남용,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대표.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권의 범위 있었죠? 네. 그 다음 대표권의 제한, 대표권의 남용,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는 이런 권한 중에서 대표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장, 회장, 상무의 명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명칭을 떠나서 대표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된다. 그런데 명칭을 쓰더라도 대표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표현 대표이사를 한다. 표현 지배인하고 똑같습니다.
이 표현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재판 외 권한만 있다. 그래서 이 대표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권의 남용이 뭐고, 대표권을 제한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표권의 범위는 어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대표이사도 한 명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이랬을 때 공동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0페이지에 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 어디를 보라고요? 우리 유인물 30페이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아셨죠? 네. 찾았어요? 네. 30페이지. 제가 잠깐 찾아보고요, 여러분. 네. 30페이지. 자, 대표이사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자, 대표이사. 의 보십시오. 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집행권, 업무 집행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회사를 대표할 대표권이 있다. 업무 집행 동그라미, 대표 동그라미. 이게 바로 대표이사의 권한이 되겠네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필요적 상설 기관이 바로 대표이사가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누구라고요? 대표이사. 자, 그래서 이사회는 회의체 기관, 즉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배웠죠. 의사 결정을 하고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간다. 이 감독권은 문제였다.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감독한다. 그래서 집행임원 제도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저번에 드렸고요. 이사회는 회의체 기관이고 업무 집행에 대해서 뭘 갖는다? 그렇죠. 네. 의사결정을 갖습니다. 따라서 업무 집행을 하고 회사를 대표할 독립기관이 필요한데 이 독립기관이 바로 대표이사가 된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선임을 보세요. 389조의 제1항에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한다. 여기서 했잖아요. 이사회에서 한다. 이사회에서 뽑아준다. 네, 이사회에서 이걸 보시면 되고, 자, 이사회에서 뽑고요. 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정관에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뽑는데 정관에다가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뽑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정관의 내용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관에 어떻게 규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선임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사회에서 뽑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이게 원칙이고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바로 주주총회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자격은 그 회사의 이사이면 충분하고 그 밖에 제한이 없다. 제가 밑줄 치나 좀 별표 칩니다. 자, 대표이사의 자격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사이어야 합니다. 이사. 그럼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사 중에서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사의 직을 상실했다 이랬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대표이사의 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알았죠? 평이사.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대표이사의 자격은 그 회사의 이사이면 충분하고 그 밖에 제약이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 자격을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정관으로 대표이사는 뭐 다른 게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한 것은 관계없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보세요. 대표이사의 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1인도 되고 수인도 되다. 수인이 됐을 때는 공동대표이사. 우리 지배인도요. 공동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공동지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대표 이사에 선임할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종인 보세요. 이사의 자격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사의 지위를 잃으면 당연히 자격을 잃는다. 이거 반드시 별표 치십시오. 그래서 그 대표이사의 자격에 오로지 필요한 것은 이사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그 이사들 중에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사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럼 당연히 자동으로 대표이사는 상실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사의 자격을 대표이사의 이사의 자격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사의 지위를 잃으면 당연히 그 자격을 잃고요. 이사의 직을 유지한 채 사임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평범한 이사로 있으면서 그냥 대표이사는 안 하겠다. 이러고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보세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갖는다. 그래서 회사의 업무 집행의 핵심적인 것, 바로 대내적인 것, 대외적인 것, 회사의 대표권을 갖는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 집행,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대표권 갖는데 이 업무 집행권은 사실 업무를 집행하는 거지만 문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권에 대한 범위 제한 남용 이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 아는 개념들이 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표권에 대해서. 그럼 대표권의 범위, 대표권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배권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지배인에 대한 지배권은 영업주 상인을 가름 대신해서 그 영업에 대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원을 가졌다. 이런 권한에 제한을 뒀다. 그래서 지배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제한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그 상법 11조 3항에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자, 대표권의 범위에 대해서 회사의 영업에 대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리를 만다. 389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 회사 영업에 대해서. 그럼 보세요. 좀 비교해 보세요. 얘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대해서 재판상 재판의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지배인은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에 대해서 가름해서 갖는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만 일단은 영업에 대해서 재판상 재판의 권한을 갖는 것을 대표권이라 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나오네요. 대표이사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해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지배권의 제한도 이런 걸 제한했다. 대표권을 제한했다. 그럼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대표이사의 권한은 다 막강하다. 모든 권한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저기에 제한이 됐구나. 이런 걸 알아요? 알 수도 있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일일이 가지고 대표이사에게 물어봅니까? 당신 권한이 제한돼 있어? 뭐야? 이거 물어봐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선의다. 이런 선의가 너 왜 몰랐어 지배권 제한을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법 총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잘 공부했으면 여기에도 똑같이 쓰인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법 총론을 수업을 듣고 이제 회사법까지 연소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유기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해되고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분이 많죠. 지금 기업법 듣는 분들은 기업법 1에서 공부했고 기업법 2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식회사법 듣는 분들은 듣고 왔겠죠. 모르면 저 유튜브를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 이사의 권한을 내부에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지배권의 제한과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이사와 회사의 소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뭐냐, 요 밑에 바로 나오는 대표권 제한입니다. 대표이사가 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대표권이 있다 그러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뭐 그 회사가 전부 다 자기 거다 이런 오해는 하면 안 돼요.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비록 이 사람이 주주이더라도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잖아요. 주주 주면서 이사인 사람이 갖는 주식을 뭐라 그랬어요? 벌써 또 잊어먹었나? 그렇죠. 우리는 배우면 바로바로 잊어먹을 때 뭘 기억합니까? 제가 말해주는데 자격주를 했잖아요. 자격주. 이 자격주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게 그 주식을 주권을 공탁하려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럼 보세요. 이 이사 대표, 그럼 이 사람 주주가 아니면서 대표이사 될 수 있어요? 있죠. 그냥 이사인데 대표이사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주주이면서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영권하고 소유는 분리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같이 가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자격주다고 얘기했잖아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이 대면 수업을 빨리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열광하고 여러분 열공하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알았죠? 이 너무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막 하고 이런 게. 제가 스타트했다가 끄고 녹음하고 막 올리고 그런 노고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쵸? 어차피 저도 여러분도 고생하시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듣는 수업 같이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분도 자, 선생님도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교수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요만큼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대표권을 제한해 보세요.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봤던 거 394조 이사, 이때 이사는 대표이사를 말하죠. 이사와 회사의 소송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대표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누가 갖느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갖는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감사위원회 아시죠? 또 모르는 척? 이 이사들이 구성된 이사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사회. 이 이사회는 각종의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사위원회 했던 거예요. 뭐 재무위원회,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등등등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만약에 감사가 있으면 이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뭐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둘 중에 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둘 중 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대표이사가 만약에 대표이사가 A 갑 주식회사 소송이 제기됐다. 이럴 때 이 사람에게 대표권이 없다. 이럴 때 누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도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맞아요? 맞습니다. 감사위원회도 뭐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이사와 회사가 소송이 일어났을 때 그 대표권은 뭐 된다? 제한된다. 그게 바로 대표권의 제한이다. 대표권의 범위는 뭐예요? 영업에 관해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범위고, 제한은 이사와 회사가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이 걸렸을 때 이 이사에게 대표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대신해서 뭘 갖는다?
대표권을 갖는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B번. 정관 또는 이사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자, 정관이나 이사에 의해서 제한할 수도 있어요. 뭐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겠죠. 정관의 주요놈이 정관의 규정이 제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이사에 의해서 일정한 경우에 대표이사 권한을 여기에선 제한시키겠습니다. 뭐 했을 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당연히 대항할까 못할까요?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표권의 남용이 되겠습니다. 대표권의 남용. 이 남용이란 말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해진 권한이 이만큼인데 더 오버했다, 월권했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의의 보세요. 대표이사가 자신, 내 스스로 또는 제3자, 자기 와이프나 자기 친인척 또는 친구 뭐 이렇게 뭐 선배 후배를 위해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을 한 행위의 경우 EX 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자기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약속금을 발행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 자, 대표이사의 대표권에는 보세요.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이 있대요. 이 권한에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거지 자기의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발행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회사의 공적인 업무를 해상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명의로 어음을 주식회사의 법인인데 이게 어떻게 발행해요? 발행하는 사람은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발행하겠죠. 누구 명의로? 갑 주식회사 명의로.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그러면 A가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정당하게 보여요. 근데 그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라고 수시로 막 발행할 수 있어요? 회사 지 것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이럴 때 월권 해버렸다. 그래서 남용이다. 이게 대표권 뭐라? 남용이다. 요건을 보시면 외관상 적법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관상 적법. 봐도 당연히 이 사람이 등기가 돼 있고 대표사이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다. 이해됐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하든 자기의 다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하든 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어요. 당연히 발생했죠. 자기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 이건 뭐가 되냐? 바로 대표권의 범위가 된다, 제한이 된다, 남용이 된다. 대표권의 남용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권에 뭐가 된다? 남용이 된다. 자, 대외적인 효력 보세요. 제3자가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면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가 있는데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데는 회사와 대표이사는 당연히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겠죠. 예, 당연한 말씀이죠. 이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동대표이사는 이제 표현대표이사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표이사를 보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 보시면 의의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있는 때는 각 대표이사가 마치 1인 대표이사가 이사처럼 단독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이게 바로 공동대표이사예요. 자, 이제 이걸 제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공동 대표이사. 갑 주식회사에 이게 파란 게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예, 그러면 검정색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갑 잘 보여요? 갑 주식회사에 A, B가 공동 대표이사다. 공동이지만 마치 1인처럼 행동해라. 그래서 자 보세요. A가 상대방, B가 C에게 이렇게 할 때는 각자 의사표시를 다 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능동대리. 우리 대리에서. C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할 때는 얘에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얘에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마치 의사표시를 공동에게 한 걸로 봐준다. 이걸 뭐라 그러냐? 수동대리라 한다. 능동대리 중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위임한다. 야, 나 바쁘니까 네가 좀 대신해라. 위임한다. 판례는 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공동대표이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그럼 지배인도 이게 공동지배인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자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 각 대표이사가 마치 1인의 대표이사처럼 단독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회의 결정이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정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경우 공동의 의사표시로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능동대표다. 자 그래서 그럼 이 대표권의 범위가 뭐냐? 아까 했잖아요. 이거 대표권의 범위는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표권의 범위. 자, 그래서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즉 능동대표, 능동대리는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다 해야 된다. A가 C에게, B가 C에게 다 해야 된다. 아까 그림 그렸죠? 예, 요거. 얘도 해야 되고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거 능동대표. 자, 그 다음 거래의 상대방 C가 회사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는 즉 수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중에 1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즉 뭐야? C가 A에게 해도 관계없고 또는 C가 B에게만 해도 관계없다. 이걸 수동대표로 한다. 이게 바로 공동대표이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꼭 알아두십시오. 대표권의 포괄적 유입이 가능할 것인가? 즉 A가 B에게 네가 대신 다 해라. 이런 위임은 판례가 되지 않는다. 포괄적 위임이 안 돼요. 알았죠? 전부 다 위임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포괄적 위임은 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표이사인데 표현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아셨죠? 네. 표현대표이사는 아까 제가 요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대표이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이 사용하는 명칭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대표권 유무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건 우리 뭐 어디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지배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표현 대표이사는 요런 뭐 사장, 회장, 상무, 전무 이런 뭐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이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대표권의 유무예요. 대표권의 유무. 이 사람이 사용하는 이런 명칭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라도 제3자는 이런 사용하는 사장, 회장, 전무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이런 걸 믿을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외관이다. 외관의 법리를 한다. 기억나세요? 외관?
그래서 우리도 민법에서는 그 민법 125조, 126조, 129조는 표현 대리를 합니다. 그 외관의 법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신뢰하잖아요. 사장 여러분 명함을 받았는데 대표이사라고 쓰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장님, 사장님이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대표이사구나. 아니면 이 사람 대표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믿고 그 사람과 거래했을 때 알고 보니까 대표권이 없대요. 이런 사람 보호해야 돼, 안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되겠죠. 왜? 그 외관의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표현 대표이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뭐냐? 바로 외관이다. 외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외관이라고. 외관. 외관. 중요합니다. 외관. 외관. 자, 그래서 이런 외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 이런 외관을 부여해야 돼요. 회사에서 허락해야 된다. 부여는 허락해야 돼요. 이 허락은 명시적 허락뿐만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외관을 제3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만 표현 대표이사가 성립한다. 이건 어디가 똑같냐면 이 요건은요. 이 세 가지 요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명의 대여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표현 대표이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똑같아요. 완전 중요합니다. 표현 지배인, 명의 대여자 책임, 표현 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이 외관 때문에 그런데 외관 존재, 외관 부여, 외관 신뢰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액센트 들어갈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 대표이사가 인정되는 법리는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외관이다. 외관이 존재, 부여, 신뢰 요거 요건이 있어야지만 표현 대표이사 책임이 성립되고 그걸 신뢰한 제3자는 보호받는다. 그래서 같은 것들은 표현 지배인, 명의 대여자 책임, 표현 대표이사 이 요건이 똑같아. 그래서 이건 뭐야? 전부 다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맞죠? 신뢰했기 때문에, 외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호한다. 알겠습니까? 자, 큰 개괄적인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좀 쉬었다가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